그 다음은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교재를 두 가지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첫째, 기본서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용도. 둘째,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찾고 암기하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기본서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쌤 문풀 놀이 교재에 있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풀 교재 놀이 35번의 소문항 3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스밀란스키의 이론에 근거하여 가의 놀이를 사회극 놀이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태권도 놀이라는 주제와 승급심사 사건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급심사를 받는 놀이 에피소드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놀이의 구조와 역할을 조정하는 상위 의사소통을 포함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개념들을 알아야 할까요?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요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요소에는 역할이행, 사물의 가작화,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등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저는 문풀 교재를 통해서 기본서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찾고 암기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는 답을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문풀 교재를 문제를 풀어보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답지를 프린트한 다음에 답지를 보고 문풀 교재에 핵심 단어 위주로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풀 교재에 적은 답을 손으로 가리고 지문에 있는 사례를 보고 답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출되지 않는 것을 따로 표시하고 다시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훈이의 말이 있죠. 이 말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인적 내러티브, 개인이 경험한 실제 사건에 대한 생각, 느낌,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본서의 이론에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훈이의 말을 보고 이건 개인적 내러티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트 표시된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인출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풀 전 과목을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 공부한 다음에는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타이핑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기본서 내용을 암기할 때처럼 녹음하기, 설명하기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했습니다. 전체 과목에서 암기하지 못한 것들 체크하기,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녹음하기, 그리고 다시 듣기, 인출하기 방법으로 문풀에 있는 모든 이론을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음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례 속 유아들은 태권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적 내러티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례 속 유아가 친구들한테 태권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이건 어떤 내러티브일까? 개인적 내러티브겠지. 개인적 내러티브는 뭐지? 개인이 경험한 실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말씀드리면 소문항 3번과 관련해서 사례 속 유아가 친구와 사회극 놀이를 하면서
놀이 상황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말을 하기도 했어. 이건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할까? 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겠지. 이렇게 기본서처럼 스스로에게 문제 풀이를 하는,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설서, 놀이 실행자료, 이해자료, 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교육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 표시된 부분은 핵심 키워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암기할 핵심 단어를 색깔로 표시하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인출하고 다시 인출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는 회의실은 뱃쌤 누리 해설, 법은 민쌤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시문입니다. 고시문은 유튜브에 싱송 스터디를 검색해서 노래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먼저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 결론, 본론 중 서론, 결론은 틀을 정해두고 논술 문제 주제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가장 먼저 기출 문제와 강사님들이 만든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능력은 첫째, 서술 방식 알기, 둘째, 필요한 개념 암기하기, 셋째, 사례랑 연결해서 적기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출 2번 소문항 2번 문제입니다. 소문항 2번 문제에서는 박교사의 저널에 근거하여 유아 놀이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박교사의 저널에 나타난 유아 놀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도성이다. 박교사의 저널에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놀이에 대해 조언하지 않았지만 유아들이 기찻길을 최대한 길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자발적으로 복도 방향으로 기찻길을 만든 것과 같이 유아는 내재적 동기에 기반하여 놀이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자유로움이다. 이 답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서술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술했어요. 첫째, 무엇이다. 박교사의 저널에서 유아들이 이러이러하게 한 것과 같이 유아는 놀이에 이러이러하게 참여한다. 이 틀로 첫째, 둘째, 셋째를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개념을 암기해야 합니다.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이 단어들은 놀이 이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도 암기해야 합니다. 주도성은 내재적 동기에 기반하여 자발적,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유로움은 목적, 규칙,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이고, 즐거움은 놀이에 참여하여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암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론과 사례를 접목시켜서 적는 것입니다. 논술에서 활용한 문제는 먼저 저는 25년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24년에서 14년까지 역으로 기출문제 그리고 강사님들이 만든 문제 총 40개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패턴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수 때 논술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를 하나씩 쪼개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논술이 좀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논술 문제를 하나씩 쪼개보면 논술은 15개의 서술형 문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개념을 암기하고 지문에 있는 사례와 접목시켜서 서술하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있는 개념을 암기하고 지문에 있는 사례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논술 문제를 전부 풀지 않고 쪼개서 풀었습니다. 오늘은 소문항 1번, 내일은 2번, 내일 모레는 3번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번, 2번, 3번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논술 반복해서 쓰다 보면 서술 방식과 필요한 개념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능숙해졌을 때 1번, 2번, 3번을 모두 한 번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친 부담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게 되어서 항상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주었습니다.